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받은 주제가 이제 AI인데요. 네, 그 AI 발표 쉽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이제 베스큘라 케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제가 주로 관심이 있었었고 연구를 했었던 심장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에서부터 사실은 저 혈관 질환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어서 제가 했던 연구들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베스큘라 케어와 관련된 연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에서는 AI가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클리얼리라는 코로너리 CT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회사와 그다음에 하트플로우라는 회사는 저 CT 기반해서 히모다이내믹 캘큘레이션을 해주는 회사 제품들이 이미 많이 쓰이고 있고요. 아직 둘 다 국내에는 못 들어오는 상황이지만 AI 메딕이라는 회사에서 CTFF8 비슷한 기술을 상용화해서 현재 신의료 조건으로 비보험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제가 했었던 연구는 이렇게 AI로 QCA를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국내 메디픽셀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이고 자동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세그멘테이션에 근거해서 혈관이 얼마나 좁은지 혈관이 사이즈는 얼마인지를 분석해주는 방법이고요. 요거 연구는 뒤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전도를 가지고 하는 연구들 많이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 했었던 연구들만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제 심전도를 가지고 엔지나가 가슴이 아파서 온 사람들의 심전도를 AI로 분석해서 심혈관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얼마나 심한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QCG 스코어라는 걸 개발을 했고 이 QCG 스코어를 가지고 인터널 데이터셋과 익스터널 데이터셋에서 분석을 했을 때 있는지 없는지 잘 맞춘다. AUC 70에서 70%에서 80% 사이 0.7에서 0.8 사이로 비교적 잘 맞추고 병이 심한지도 비교적 잘 맞출 수 있다. 이런 연구를 했었었고 그래서 이 연구에 기반해서 응급실에 왔었던 사람들에서 AI QCG를 가지고 점수를 줬을 때 빨리 CAG가 필요한 사람을 분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임상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 그다음에 QCG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했을 때 기존의 통상적인 임상적인 접근을 통한 방법과 그다음에 QCG를 같이 했을 때의 이런 예측력이 조금씩 더 좋아진다. 그래서 QCG, ECG를 AI로 분석했을 때 환자를 빨리 조영수를 해야 되는 환자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에코 영역에서도 이미 AI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여기도 전형적인 세그멘테이션이 필요한 영역이다 보니까 세그멘테이션 하는 태스크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발전해 왔었었고 이제 상당히 성능이 좋은 모델들이 이미 임상에 도입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온택트 헬스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잘하고 그렇게 세그멘테이션 했을 때 LV 매스라든지 볼륨이라든지 이젝션 프랙션이라든지 상당히 매뉴얼로 잰 것과 상당히 비슷하게 나온다는 걸 보고 했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AI가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면 사람이 조금 더 고치고 하는 식으로 조금 더 빠르게 판독이 가능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또 지금 슬라이드는 넣지 않았지만 에코는 세그멘테이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건 뷰를 잘 잡는 건데 뷰가 잘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뷰가 조금 부족하면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돌리면 좋은지를 알려주는 모델들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ESC에서 유럽 심장학회에서 레이트 브레이킹 트라이얼로 발표됐었던 국내 RCT고요. 온택텔스에서 스폰서한 연구였었고 에코만 사용한 건 아니고 이제 환자의 EMR 데이터, 그다음에 엑스레이, ECG 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넣어서 가슴이 아파서 온 사람에게서 이 사람이 더 심장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주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비교했었던 RCT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unnecessary use of advanced cardiac imaging, 코로너리 CT 엔지오나 CMR이나 복잡한 이미징을 불필요하게 했는지가 프라이머리 아웃컴이었었는데 AI 게이트키퍼를 사용하면 그런 불필요한 검사를 40% 가량 줄여줄 수 있다.
클리니컬 아웃컴도 굉장히 많이 개선시켜 줄 수 있다라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요즘 뭐 최근에 재밌었던 연구였었는데 김웅주 교수님께서 하셨던 연구였었고요. 신부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데 환자들이 몸이 붓는데 목소리도 좀 바뀌었다가 신부전이 좋아지면 다시 목소리도 예전 목소리 돌아오는 거 경험하시는데요. 요거를 AI로 학습시켜 가지고 했더니 성능이 잘 좋다고 나왔고요. 여기서는 이제 대한민국 만세, 아에 이오우 이렇게 말을 하게 시켰고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목소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AI로 쭉 학습을 시켰더니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뭐 CNN을 썼느냐, 뭐 트랜스포머를 썼느냐 이런 것들 재밌게 분석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모델을 통해서 분류했을 때 성능이 좋은 경우에는 87%까지 신부전 악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베스큘라 케어, 심장에서 베스큘라 케어로 넘어가는 영역에 있는 이제 에어틱 밸브 스테노시스인데요. 이 영역은 AI가 아직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한 제품이 최근에 올해 여름에 FDA 어프로벌을 받았는데 탑이 CT를 이용해 가지고 시술하는 중에 이제 밸브 위치가 어디고 임플란테이션 하면 어디 하면 좋은지를 알려주는 소프트웨어인 것 같은데 사실 아직 연구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저도 어떤 내용인지 사실 잘 모르겠고 연구 결과가 좀 기다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FDA 어프로벌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AI랑 약간 다르긴 한데 로보틱스가 코로너리 인터벤션 영역에서 한때 붐했다가 지금은 이제 사업을 접었는데 이야기는 방사선 노출이 많으니까 의사가 방사선 노출되지 않게 조영실 밖에서 컨트롤 패널만 조작하고 안에서는 로보틱 아미 PCI를 하는 이제 그런 미래인데 사실은 그리 편하지는 않거든요. 요거를 사람이 결국은 가서 다 끼워 넣어줘야 되고 조작이 아무래도 사람 손만큼 편하진 않다 보니까 한때 이제 많은 기대를 모았었는데 이 회사를 콜인더스라는 회사를 지멘스가 1조 원 넘는 가격 비싼 돈으로 샀다가 몇 년 있다가 그냥 폐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자체를 폐기를 다 해버렸고요. 너무 아까운데 로보틱 PCI 하는 회사들 아직 조금 남아 있지만 사실 큰 틀에서 많이 다르지 않아서 로보틱 PCI는 일단은 지금은 접혀진 상태고 지멘스에서 최근에 이제 이런 거 하고 있어서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인트라카디악 에코 심장 안에서 에코를 보는 게 조작하는 게 조금 이제 어렵거든요. 물론 TT도 어렵기는 한데 TT도 어렵고 TE도 어렵긴 한데 인트라카디악 에코도 섬세하게 아나토미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섬세하게 조작해야 되고 또 시술장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운데 지멘스가 3D EP 영역에서 이제 3D 이미지 데이터가 다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학습을 시켜서 아이스가 카테터 끝을 따라갈 수 있게 학습을 시켜서 그렇게 학습시킨 내용을 이제 밖에 로보틱암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명의 시술자가 붙어 있을 필요 없고요. 시술하는 사람 1명, 뒤에서 아이스 봐주는 사람 1명, 2명이 붙어 있지 않고 시술자가 카테터를 조작하면 AI가 그걸 따라가서 로보틱 암이 아이스가 카테터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걸 이제 개발해서 논문들이 몇 개 나왔었고 아직은 이제 실제 사람한테서 이거 돼지 실험입니다. 아직 사람에서 사용된 적은 없고요. First in Man 스터디를 아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심장 영역에서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AI 연구들 먼저 말씀드렸고 제가 했던 연구 짧게 말씀드리고 베스큘라 케어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QCA 코로너리 퀀터테티브 코로너리 엔지오그래피 연구를 좀 했었고요. 아산병원에서 2,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학습시킨 모델을 이용을 했고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가지고 뭐 앙상블 시켜서 더 성능이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산병원 데이터인데 별도의 환자들 1,000명 정도의 병변 데이터를 가지고 코릴레이션 했더니 얼마나 좁냐, 그다음에 좁은 곳의 직경이 얼마냐, 그다음에 얼마나 기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비교적 잘 맞춘다는 보고를 한 바 있고요. 저희가 임상의사들을 모아서 10분의 임상의사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영상을 드리고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실제 의사들이 사용했었던 뷰와 거의 비슷한 뷰를 사용하고 프레임은 조금 다르긴 했었지만 사실 많이 벗어나는 건 아니었었고요. 그렇게 분석을 했을 때 사람이 손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의사가 전문가 없이 AI QCA의 도움을 받아서 분석하면 시간을 많이 줄여줄 수 있다.
QCA 하는 전문 인력이 열심히 해도 1분 30초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냥 QCA를 이용하면 1.5초 만에 끝낼 수 있는 문제라서 시간을 많이 줄여줄 수 있다. 그다음에 그런 지표들도 여기서는 아주 선상에 있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의사들의 만족도가 사실 되게 높은 건 아니긴 했습니다. 하이 마지널이어서 만족도는 유저빌리티 스케일은 66.7점이라서 이런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편하기도 한데 의사들이 또 선택해야 되는 게 많아지면 좀 번거롭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자 편의성의 측면에서는 더 개선해야 될 면이 있겠구나 하는 결과도 보고한 바 있고요. 뭐 이런 연구 했었거든요. 이렇게 두 장 드리고 뭐가 AI QCA가 한 거고 뭐가 사람이 한 것 같으세요?라고 물어봤었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매뉴얼 QCA이고 이게 AI QCA였었거든요. 요 경우에는 요게 매뉴얼이었었는데 AI는 좀 짧게 잡아줬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람들이 얼마나 잘 구별하냐? 50%면 구별 하나도 못한 거고 100%면 완전히 구별한 건데 한 71% 구별해서 비교적 잘하는 것 같긴 하지만 전문가가 하는 것보다는 아직 조금 모자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후양적으로 1000명의 NGO를 모아서 코릴레이션이 0.6에서 0.8 정도 나온다는 논문을 출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이부스랑 잘 일치한다는 연구도 하나 했었었고요. 그래서 A 지점, B 지점, C 지점에서 각각 아이부스로 봤을 때 혈관 직경과 AI QCA로 분석한 직경들이 상당히 잘 일치한다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고요. 아산병원 안정민 교수님 중심으로 해서 국내에서 RCT를 한번 진행했습니다. 400명의 환자를 등록해서 AI QCA로 PCI를 한 경우와 OCT로 PCI를 한 경우를 비교했었었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포스트 PCI 미니멈 스텐트 에어리어 혈관을 얼마나 많이 넓혀줬느냐였었는데 OCT를 했을 때 MSA가 크다는 게 알려져 있었었는데 AI QCA 도움을 받아도 거의 OCT랑 비슷한 정도의 MSA를 확보할 수 있다는 발표를 한 바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이제 procedural outcome과 관련됐었던 under expansion dissection 같은 엔드포인트들도 큰 차이는 없었고 다만 이제 멜 레포지션 스텐트가 혈관벽에 딱 붙지 않고 좀 떠 있는 경우에는 OCT는 그거를 하나하나 다 보면서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반면에 AI QCA는 직경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불리하게 나온 결과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했었던 연구들이고요. 그래서 혈관 연구들에 대해서 좀 찾아봤었고요. 사실은 저도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었고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관상동맥이랑 마찬가지로 CT를 자동 분석하는 게 아무래도 많이 진행되는 연구일 거고요. 이제 심장에서는 코로너리 CT라 그러면 저 혈관 연구에서는 아마 대동맥류가 제일 흔히 연구되는 대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AAA CT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소프트웨어가 CE 마크를 받은 제품이 하나 있고 그래서 한 연구에서는 후양적으로 350장의 CT를 사람이 분석한 것과 그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로 자동 분석해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각각의 세그멘트에서 혈관의 직경이 잘 일치하더라. 사람이 잰 것과 AI가 잘 일치하더라라는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이제 AAA는 시술할 때 CT로 플래닝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바 사이즈를 직경과 길이랑 뭐 어느 지점에서 저 크로스오버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CT에서 찍었던 이미지들과 NGO에서 내가 보는 이미지들을 잘 정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는 이것도 상용화된 제품이고요. 사이다 EV 맵이라는 제품은 CT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NGO에 레지스트레이션 시켜서 시술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이바할 때 사용하는 카테터에 점점점점 있는 게 10mm씩 간격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빨간색으로 각각의 중요한 바이퍼케이션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나라터리 바이퍼케이션, 뭐 SMA 바이퍼케이션 알려주고 있어서 이제 이런 정보들이 매번 사실 시술하면서 조영제 쏘면서 위치가 맞는지 계속 고민하면서 하게 되는데 CT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는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같은 개념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NGO 위에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시술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게 했더니 후양적인 연구긴 합니다. 11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 방사선 양이 좀 줄었다. 그 다음에 조영제 양이 줄었다. 이런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에리어 트라이얼은 RCT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가지고 CT
플래닝해서 엔지오의 오그멘테이션에서 보여주는 제품을 이용한 RCT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340명을 반반으로 나눠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프로시저 타임을 줄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세컨더리 엔드 포인트를 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PWV도 AI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PWV가 우리가 이제 숫자로 하나 나오게 되는데, 혈관에서 혈관까지 가는 시간을 가지고 계산한 속도라는 숫자 하나만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도플러로 나오는 모양이 있으니까 이 모양을 학습을 시켜서 캐로티드, 브레키얼, 레디얼 세 군데서 모양을 학습시켜서 PWV 값과 함께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학습을 시켰더니 코릴레이션이 좋고, 거기서 나온 베스큘러 에이지로 아웃컴을 봤더니 잘 갈리더라 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호트에서 아이슬란드에서 2개의 코호트, 4만 명 가량이 포함된 큰 코호트에서 학습을 시켰고, 프레밍엄 하스터디에 7천 명에서 밸리데이션한 연구 결과였었습니다. 다이아베틱 푸드도 중요한 혈관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면 AI가 다이아베틱 얼서가 있는지를 감별해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 스타트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면 뭐 이상하면 어떻게 하는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200장의 사진을 모았고요. 미국에는 발만 보는 사람이 이제 페도피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페도피스트가 평가한 걸 그라운드 트루스로 놨을 때 센시티비티 90% 정도, 스페시피시티 88% 정도가 나왔고, 인터 업저버 릴라이어빌리티도 좋게 나와서 이런 앱으로 당뇨 환자들의 발을 관리할 수 있겠다는 발표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박성환 교수님께서 많이 하신 닥터눈 CVD고요. 우리나라 메디웨일에서 개발한 제품이고, 처음 제품은 안저사진에서 고혈압성 병변이 있는지를 보는 제품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이들이 심혈관 질환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합리적인 게, 눈은 우리 밖에서 보이는 뇌의 조직이기 때문에 눈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머리 혈관에 당연히 이상이 있을 거고요. 머리 혈관하고 심장 혈관은 거의 비슷한 병태 생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심장하고 굉장히 높은 코릴레이션을 가지는 게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안저사진과 그다음에 환자의 코로너리 CT 칼슘 스코어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었고, 올해 발표됐었던 피보탈 트라이얼에서 CMOC 하이 레지스트리에 1,000명가량 1,100명의 환자를 분석을 했고요. 그 환자들이 이제 칼슘 스코어에 따라서 예후가 이렇게 갈리는데, 그거 못지않게 닥터눈 CVD, 레티 CVD를 가지고 환자를 분류했을 때 예후를 이만큼 잘 예측할 수 있더라. IMT나 PWV보다 더 예후 예측력이 뒤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